일회용품의 남용으로 지구는 고려할 수 없는 수준의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적으로 분해되는 벌레를 개발하여 일회용품을 먹어치워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초기에는 성공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듯 보였지만 벌레들의 번식 능력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면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땅은 일회용품으로 오염되지 않았지만 벌레로 가득 찼습니다. 인간은 벌레의 번식 속도에 비례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려 노력했지만 벌레의 적응력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결국 인류는 지구를 벌레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급박한 상황에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지구에서 벌레를 완전히 제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인간들은 벌레를 우주로 쫓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규모의 우주선이 벌레들을 실어 나르며 벌레로 인한 재앙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 지구로 돌아온 벌레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큰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벌레들은 지구의 새로운 문제와 위험을 초래하며 지구의 미래는 불투명한 어둠으로 뒤덮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쫓기는 예지자가 있었습니다. 전생과 미래의 무거운 짐을 지닌 채 그는 세상에 자신만의 군림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끝도 없는 탐욕과 파괴로 이끌렸고 그의 눈은 불타오르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예지자, 미래의 비밀을 지닌 동족이었습니다. 두 예지자는 서로의 앞날을 알아내려는 갈등에 휩싸이며 결투를 벌였습니다. 어둠의 속에서는 두 인간의 비명과 혈투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로의 예지 능력과 전생의 상처를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하며 두 인간은 지독하게 싸웠습니다. 땅은 피로 물들고 공기는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 명이 지치고 다른 한 명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자는 어둠의 왕좌에 오르며 패자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끝없이 이어진 전투는 그림자 속에 쌓인 고뇌와 불타오르는 욕망으로 인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피로 물들여진 전쟁 속에 침몰하고 이제는 어둠만이 그들의 승리의 터전으로 남았습니다. 한 아이가 놀이터에서 막대기를 하나 들고 중얼거린다. 늙어가는 몸 죽음이 다가온 무당이 있었어. 어느 날 산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 땅을 파헤치니 거기엔 한 권의 책이 묻혀 있었어. 그 책에는 놀랍게도 영혼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어. 다만 영혼을 바꿀 수 있는 대상은 혈육뿐이었어. 무당은 수십 년간 연락하지 않은 자식이 있었지. 그 자식에게 찾아가기로 결심했어. 찾아가 보니 그 자식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 하지만 자식의 피가 섞인 아이가 있었어. 미친 과학자인 프로페서 말릭은 혁신적인 발견을 이루어내었다. 그는 인간의 몸을 완벽하게 프린팅,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의식과 지능을 부여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인공생명체들은 감정, 학습, 창조성까지 가진 새로운 생명체로 프로페서 말릭은 자신의 업적을 세계에 발표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생명체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아를 형성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불굴의 의지로 창조된 이 인공생명체들은 점점 더 높은 수준의 학습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통제가 힘들어졌다. 이들은 과학자의 의도를 벗어나 세상을 탐험하고 본능적으로 자신들만의 목적을 찾아 나섰다. 세계 각지에서 이들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놀람과 두려움 속에서 새로운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프로페서 말릭은 자신의 창조물들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려고 했지만 이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독립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기술의 결과로 뒤섞인 인간과 인공생명체의 혼돈 속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책은 영생을 살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이 능력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의 심장을 먹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얻은 생명력은 자신을 사랑한 정도에 비례하여 더 오래 지속된다는 특이한 조건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책은 처음에는 이 능력을 이용해 다양한 사람들과 단기, 간격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생명력을 충전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사랑을 주어 그들이 행복한 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잭은 우연히 만난 여인과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와의 사랑을 통해 잭은 영생을 추구하는 욕망보다 진정한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잭은 영생을 위해 심장을 먹는 것을 그만두고 그녀의 품 안에서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잭이 사랑에 빠진 그녀는 우연히 잭이 자신의 언니에게서 심장을 빼먹은 사람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이 사실에 대처하며 과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출산율 급감으로 인한 인구 절벽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비밀 프로젝트 엄마를 출범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인공적으로 탄생한 아이들을 창조하고 키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선발된 우수한 유전자를 보유한 여성과 남성의 유전자를 혼합하여 최적의 조건을 갖춘 인공아이를 창조했습니다. 아이들은 특별한 시설에서 키워져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성장한 뒤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재로 세상에 나아갔습니다. 인공아이들은 지능, 체력,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었고, 대한민국은 이들을 통해 다시 한번 문화, 경제, 기술 등에서 큰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폐업 위기에 있던 한 바이오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혈액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유례가 없는 빠른 승인과 판매에 성공을 했다. 이 회사를 의심한 경쟁회사는 탐정을 고용해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조사가 깊어질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혈액을 인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난민, 복제 인간을 팩에 넣고 필요한 영양분만 제공하여 피를 뽑아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었다. 탐정은 이 사실을 폭로하려 하지만 결국은 자신도 붙잡혀 혈액 팩의 희생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어느 날 소행성이 떨어졌다. 파괴와 혼란의 순간을 예상했지만 지구는 두 쪽으로 갈라지거나 폭발하지 않았다. 다만 정체불명의 파동이 휩쓸어 모든 전자기 장치를 태워버려 100년 전의 문명 수준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했다. 세계는 혼란스러워졌다.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고, 그리고 어디서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게 되었다. 화폐의 교환이 불가능해졌다. 이제 모든 것을 아날로그로 되돌려야 했다. 손으로 편지를 쓰고 발걸음으로 세계를 탐험해야 했다. 새로운 문명의 시작 또는 옛 시대의 재현이 시작되었다. 숲속 고연 공간, 시간 사수꾼이 몸을 살짝 기울여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관장하며 세계의 움직임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잠이 든 동안 작은 태엽 한 잎이 떨어졌습니다. 태엽은 작고 조그만 것이지만 그 속에는 특별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엽이 떨어지자 순간적으로 아주 작은 공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작은 공백 속에서 특별한 에너지가 흘러나와 그동안에는 느낄 수 없었던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작은 태엽은 너무 작아서 시간의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세계가 계속해서 시간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엽을 안고 태어난 아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태엽과 특별한 연결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자라면서 그 특별한 태엽은 아기와 함께 성장하며 아기의 운명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성장하게 되었고, 아이의 힘은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사소하지만 중요한 일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발전을 이루어 웬만한 물건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의자, 책상, 물컵, 숟가락, 소모품이 아닌 웬만한 물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위치, 쓰임새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사무들이 의지가 생기면서 자신들의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커피숍 안은 평화로운 대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인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갱단들이 들어왔습니다. 불안과 긴장이 공기를 채우며 커피숍 안은 순식간에 급변했습니다. 갱 두목은 연인들의 존재를 몹시 불쾌해하며 커피숍 안의 분위기를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그는 주위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 나이프를 꺼내어 연인에게 던졌습니다. 나이프가 그들을 향해 날아가는 소리에 커피숍 안은 순간적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갱 두목은 나이프를 던진 뒤 쓰디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나이프로 상대를 먼저 죽이는 한 사람만 살려주겠다고. 연인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면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갱 두목의 말은 그들에게 삶과 죽음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커피숍 안에는 긴장된 기대와 불안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발발 당시 인간들은 이번에는 예전처럼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무질서가 지속되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수뇌부들이 먼저 사라져 세계는 무정부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살인이 흔한 일이 되고 끊임없는 혼란 속에서 어느 조직이 나타났다. 그 조직은 통제의 손으로 불리며 만화에서 나올 법한 지구 정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통제의 손은 무질서한 상태의 질서를 가져오고자 강력한 통제와 조직을 펼쳐갔다. 지구의 지배를 꿈꾸며 자신들의 규칙을 미리 정해두었다. 그러나 이런 통제에 반대하는 인간들도 생겼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반란은 통제의 손에 맞서지만 압도적인 힘을 마주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구의 운명은 무질서와 질서, 반란과 통제 사이에서 미지의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가고 있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신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모든 신들이 참전하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전하며 전쟁에서 이기면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진다면 기억을 모두 잃고 지금과 같은 운명을 살면 된다 말했다. 선택권 없이 인간들은 신들의 세계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는 화려한 신들과 그들이 창조한 신비로운 환경이 인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지구인들은 용기와 결단력을 발휘하여 신들의 군대와 맞서 싸웠다. 하지만 전쟁은 예상보다 더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지구인들은 강력한 신들과의 전투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한터전에서 더욱 치열해졌고 인간들은 허무맹랑한 상황에 직면했다. 그때 지구인 중 한 명이 자신의 내면에서 힘을 찾아냈다. 그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강인한 의지로 신들과 협상을 시도했고 충분한 고요와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신들과 인간들 간의 대화가 시작되었고 전쟁은 종식되었다. 지구에서 물이 사라지기 시작한 지 몇십 년이 흘렀다. 처음에는 기후변화나 천연재해로 이해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과학자들은 대기 중의 수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어디론가 사라졌음을 설명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과 혼란을 초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사학자인 제이슨은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진 전설을 발견했다. 전설에 따르면 물은 인간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고 감정의 조화가 무너지면서 물의 흐름 또한 변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물 부족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 세계는 감정의 조화를 회복하고 자연과의 균형을 재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인간들은 물이 되살아나는 과정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마음과 자연의 조화는 물의 흐름에 공명하며 지구는 다시 자신의 생명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떠들썩한 북한과의 전쟁은 지난날의 상황을 잊지 않으려는 듯 대한민국의 총공세로 한 달도 안 되어 끝나버렸다. 여러 우방국도 놀라워했다. 조금만 망가지게 한 뒤 생색내려 했지만 생각보다 일찍 끝나버렸다. 그리고 가장 뼈아픈 건 피해라 할 것 없는 대한민국에게 콩국물을 받아 먹기가 힘들어졌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른 전쟁보다 더 큰 벽이 있었다. 북한의 통치권을 두고 중국과의 대립 그 과정에 이득을 보려는 수많은 권력의 로비스트 때문에 전쟁보다 더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 유출 사건도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기업들은 기술 유출에 대한 경고와 경계가 높아지고 있다. 기술 유출을 사법적인 대가로서만이 아닌 더 혹독한 방법으로 처벌하기 위해 전문적인 회사인 자베르라는 곳이 생겨났다. 자베르는 기업 유출자에게 법적인 대가보다는 더 현실적인 죽음을 선보이는 퍼포먼스를 제공했다. 이 회사는 유출자의 살인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그 과정을 전 세계에 전시하여 기업들의 경고를 보냈다. 이를 통해 자베르는 기술 유출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현실적인 경계를 설정하며 그림의 뒷면에 숨겨진 산업의 어둠을 지배했다.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현대화된 무기로 치러진 이번 전쟁은 참혹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지난 세계대전의 참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끔찍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인류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맛보게 되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전세가 팽팽하게 흘러가면서 수많은 희생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 전쟁이 계속된다면 지구상에 남아있는 인간들은 모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잠시 무언의 휴전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소식이 떠돌기 시작했다.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공룡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졌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현대 무기의 피로 정화된 세계에서 갑자기 태고시대의 거대한 동물이 나타나다니. 이 모순된 상황에 모든 이들은 경악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인류는 이미 참혹한 전쟁을 겪은 상태에서 이제는 새로운 도전과 맞닥뜨렸다. 나는 지구에 살면서 외톨이로 살고 있다. 지구 사람들은 나를 외계인이라고 불러서 낯설게 다가왔다. 여행 중에 길을 잃었고 그렇게 지구에 머물러 온 지는 만년이 되었다. 내 고향에서는 별다른 시간이 아니지만 지구는 아니었다.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간으로서 살아남는 법을 익혔다. 이제는 편안한 세상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 만년의 세월 동안 편안한 삶을 즐기기 위해 항상 높은 곳에서 살았다. 이렇게 평범한 삶 속에 녹아든 채 살아가는 것도 100년도 안 되었다. 하지만 인간들이 나의 존재를 의식하는 듯했다. 인간에게 고향의 행성의 기술을 알려준 것이 화근일까? 나는 지도자가 되고 싶었다. 큰 꿈을 품은 것은 아니었다. 몇 년 안 되는 권력으로는 그런 것은 사치일 뿐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돈이 없었다. 하지만 나의 옆을 지켜주던 사람의 인맥으로 돈을 구할 수 있었다. 당연하지만 세상에는 공짜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쉬운 일이었다. 몇 개의 역사를 바꾸고 없애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몇 가지만 말로 때우기만 하면 됐다. 소란스럽기는 하지만 어차피 평생 사는 것도 아닌데 상관없다. 훼손되던 오염되던 망가지던 바뀌던 나의 통장 잔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깐. 블록체인 기술은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 기술은 인간의 기억까지 담아낼 정도로 발전하여 육신이 죽더라도 기억을 영구히 남길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사람들의 죽음과 관련된 기억을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것을 살인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술적인 범죄로 볼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평화로운 나라였지만 북한의 음모로 인해 혼란에 휩싸인다. 북한은 몰래 마약을 대한민국 상공에 살포, 이로 인해 무차별적인 폭력과 혼란이 시작된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주변을 공격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 애쓴다. 그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이 상황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이용하려 한다. 두 나라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의 고뇌를 방관하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한국은 혼자서 북한의 마약에 맞서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중국은 다시 마약을 하늘 위에서 살포하는 충격적인 행동을 벌인다. 마약의 영향으로 사회는 더욱이 분열되고 국가 간 갈등은 극에 달한다. 한국은 국제적인 지원을 기대하지 못하고 혼란 속에 빠져든다. 마약을 둘러싼 복잡한 정세에서 한국은 고립되고 어려움 속에 몰리게 된다. 텔레포트 기술이 개발되고 인간들은 이름 모를 행성으로 텔레포트를 쏘아보냈다. 그리고 포털로 온갖 오염물들을 버렸다. 지구는 무지막지하게 더러운 것을 뱉어내도 버릴 곳이 생겨 지구는 항상 청정했는데 어느 날 포털로 지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상한 물질들이 넘어오기 시작했다. 텔레포트를 통해 들어온 이상한 물질들이 지구에 퍼지면서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새로운 물질들은 생태계에 이상한 변화를 일으키고 인간들의 몸에도 이상한 변화를 가져왔다. 지구는 새로운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 변화가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인류 존재들은 일련에 나타나 경고를 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뒤틀 수 있는 힘을 얻었지만 그 힘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과거를 변경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다른 인류 존재들이 경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태양계 중력의 변화로 인해 시간 여행의 규칙이 불안정해졌다. 시간 여행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시간 여행자가 이 규칙을 이용하여 예전의 지구로 돌아가 석기 시대에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로 석기 시대에 존재했던 인류의 문명 발전이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석기 시대에도 이미 철기 시대의 기술이 도입되었고 농업혁명은 더욱 발전해 고대 문명이 훨씬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안류 존재들이 경고한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미래의 새로운 타임라인을 형성하게 되었다. 시간 여행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면서 과거 영향은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연금술사가 수천 살 나이에도 불구하고 30살처럼 보인다. 그의 능력은 금을 녹여 자신을 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노예 시장에서 자신을 복제한 복제체를 팔아 수익을 올리곤 했지만 현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장기 밀매로 복제된 자신들을 팔아 넘기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의 복제체들이 자신과 신분을 바꿔치기 해서 자신이 장기 밀매에 잡히게 되고 난 장기 밀매범에게서 살아남아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한국에서 외계인이 생포되자 미국은 넘겨달라는 압박을 가했고 한국은 그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돈과 큰 사업을 제시하며 외계인을 자국으로 넘기라는 제안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외계인은 깨어나 자신을 살려 보내주며 놀라운 발전된 문명의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모든 선택지에서 한국은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미국은 알게 되었고 요원을 한국에 파견해 외계인을 뺏으려 한다. 그러나 다른 강대국들도 이를 알게 되고 자국의 요원을 한국에 보내게 되고 한국은 민간인들은 모르는 믿을 수 없는 죽음의 저가 된다. 한 심리학자가 성형을 조절하는 약물이다. 이 약물적인 사람을 외향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을 내향적으로 시키는데 폭력적인 을 차분하게 바꾸는 효과도 있었다. 이러한 스포츠부 선수들의 과 성향에 맞발되어 투여된다. 그 결과 인해 사회적인 논란이 불거지게 되었지만 법적으로는 볼 수 있는 규제가 좋지 않았다. 근데 호전적인 을 부각시키는 복용한 격투가 충동적인 인해 집단 사건을 일으키는 사건을 발생했다. 그거는 약물의 부정과 사용의 윤리적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말하며 스포츠 장을 일으키게 되었다. 한날 동물들은 인간들이 없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동물들은 그 언어를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인간들과의 관계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은 먹히거나 사냥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 인간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갈등이었지만 결국은 동물들과 간의 대규모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동물들은 점차 더 높은 지능을 갖추어 인간에게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들의
조직력 앞에 패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동물들, 인간들에게 복종하고 죽음을 선택해야 상황에 처했습니다. 길들여지는 인간들의 지배를 거부하고 목숨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지구는 동물들이 사라지고 인간 이후 생체도 모두 소멸한 행성이 되었습니다. 한 해커가 블록체인 기술 터키를 통해 모든 인터넷 연결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넣었습니다. 이 해커는 자신 챗GPT를 구축 인터넷의 거의 모든 자료를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많은 화이트들이 이 해커를 찾아내려 노력했다. 그의 뛰어난 보안 체계로 인해 해독되지 않았다. 해커는 능력을 사용하여 문제에서 벗어나며 그림자 속에서 활동했습니다. 능력은 극적인 풍요와 함께 인터넷의 모든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서 어떤 과 윤리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가 열람들이 어떤 목표에 사용될지 예측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스터키를 보유한 채 인터넷의 어둠과 빛을 동시에 체험하게 됐다. 어느 날 동물 시간과 인간 시간이 나는 세상에서 마을은 무서운 일을 직면했습니다. 동물 시간에서 동물로 변한 인간 당하는 일이 생겼다. 이에 용감한 소와 친구들은 동물 시간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법과 약초의 이용해 동물 시간에서 무사히 다닐 수 있는 특별한 보호막을 만들었고 동물 시간 위협적인 생물들을 통하며 공격 방법을 연구했다. 이러한 노력 끝 소년과 친구 동물 시간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무명의 작가가 주었다. 그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이야기를 보면 그대로 현실에서 일어났다. 주인공은 처음에는 흥분하며 펜을 이용해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물리적으로 타당한 일일수록 이야기가 벌어졌다. 작가는 처음에는 선한 일에만 사용하겠다 다짐하지만 그런 다짐을 비웃듯 어느 날 주인공은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펜을 통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를 쓰게 되는데